믿을 수 없겠지만 오늘 광숙과 동석이 드디어 공개 연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껏 회장님과 마 대표라고만 부르던 두 사람. 늘 주변 눈치를 보며 감정을 숨겨왔던 이 커플이 이번 35화에서 드디어 관계를 공식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광숙은 잠을 설치고 말았습니다. 전날 밤 동석이 건넨 한마디가 자꾸 마음을 두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 대표, 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솔직히 당신 마음을 확실히 알고 싶어. 광숙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도 알아. 이젠 내 마음을 숨길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광숙은 직접 동석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시간을 비워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시간 동석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받은 초대권 2장. 바로 루프탑 썸머 파티라는 이름의 한정 행사였던 것이죠. 광숙 씨랑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 선언을 해도 괜찮겠지. 동석은 속으로 다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루프탑 파티장에서 만났습니다. 동석은 오늘따라 젊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캐주얼한 흰 셔츠에 청바지. 광숙은 살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어머, 동석 씨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정말 잘 어울리세요. 광숙 씨도 오늘 너무 예뻐요. 서로에게 처음 내뱉는 칭찬이었고 순간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파티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사회자가 한 가지 이벤트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여기 커플들 중 서로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무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최고의 커플에게는 여행권을 드립니다. 모두가 술렁이며 주변을 둘러보는 그때 갑자기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쪽 커플 나와주세요. 카메라가 잡은 커플은 바로 광숙과 동석이었습니다. 광숙은 순간 얼어붙었고 동석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광숙 씨, 오늘은 우리 마음을 숨기지 말아요. 무대 위에 오른 두 사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두 분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광숙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용기 내어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처음 공개합니다. 이분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동석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오늘부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사랑합니다. 관중들의 함성 속에서 두 사람은 무대에서 내려왔고 그 순간부터 호텔 직원들, 술도가 식구들, 시동생들까지 모두가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천수는 광숙을 따로 불렀습니다. 형수님 잘하셨어요. 사실 우린 다 알고 있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들은 광숙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의 고민과 눈치,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던 것이죠. 그날 저녁 광숙은 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 씨 고마워요. 나 이제 더 이상 회장님이라고 안 할래요. 우리 그냥 연인이니까. 그 말 기다렸어요. 광숙 씨. 그 짧은 통화 속에서 두 사람은 이제야 진짜 연인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광숙과 동석의 관계는 이제 공식적으로 모두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루프탑 파티에서 그들을 주시하던 낯선 여인이 문제였다. 그녀의 이름은 윤세희. 한동석의 과거 연인이었다. 과거 동석과 결혼까지 약속했으나 돌연 해외로 떠나 연락을 끊었던 세희는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LX 호텔 주주로 등장하며 동석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세희는 호텔 이사회에서 동석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 예전엔 제게 그렇게 따뜻하셨는데 지금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네요. 동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세희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입니다. 하지만 세희는 뒤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났다고? 내가 끝내기 전엔 아무도 끝낼 수 없어. 한편 술도가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독고타기 몰래 빼돌린 자금이 세리의 친모 문제와 엮이며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세리는 여전히 자신을 친딸로 믿고 있는 독고탁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직접 진실을 밝히려 마음을 먹었다. 세리는 광숙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광숙 이모, 혹시 한동석 회장님에게 이 얘기 전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술도가 자금을 이상하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광숙은 순간 멈칫했다. 이제 막 자신들의 관계가 공식화된 상황에서 이 문제까지 떠안으면 동석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세리야,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진실을 말할 때야. 우리가 같이 해결해보자. 동석은 광숙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 듣자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상황에서 주주들까지 자극하면 호텔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거야. 하지만 진실을 덮을 수도 없어. 그는 밤새 이사회 대책을 준비하며 고민했다. 그 사이 윤세희는 LX 호텔 주주들을 모아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다. 그녀는 호텔의 최근 자금 운영과 동석의 개인사를 엮어 리더십 결함을 주장하며 회장 해임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다. 이 소식은 곧 동석에게도 전해졌다. 호텔 안팎으로 몰려드는 압박에 동석은 크게 흔들렸다. 광숙은 동석을 찾아갔다. 동석 씨,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면 하지만 동석은 그녀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다. 광숙 씨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회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당신은 내 옆에만 있어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윽고 이사회 날 동석은 주주들 앞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자금은 술도가의 발전을 위한 합법적인 투자였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다면 법적으로라도 명확히 밝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의 진중한 태도에 일부 주주들은 흔들렸지만 윤세희는 마지막까지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때 술도가 측에서 제출한 공식 자료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해 윤세희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동석은 호텔 옥상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봤다. 곁으로 다가온 광숙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요, 동석 씨. 동석은 광숙을 바라보며 웃었다. 우리 첫 번째 위기 잘 넘긴 것 같아요. 하지만 웃음 뒤에 남은 긴장감은 여전했다. 호텔 옥상에서 내려온 동석과 광숙은 잠시 호텔 로비에 앉았다. 광숙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지만 여전히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동석은 그런 광숙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광숙 씨, 이렇게까지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사회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남았을 텐데. 광숙은 눈을 뜨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잠시 흐르는 듯 했지만 그 순간 광숙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세리였다. 동석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다. 그는 광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첫 번째 위기는 잘 넘겼죠. 이번에도 잘 넘길 겁니다. 내가 지킬게요. 술도가도 당신도.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강한 결의와 함께 깊은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의 행복한 러브라인을 위협하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광숙과 동석은 첫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다음 이야기 윤세희의 재등장, 독고탁의 배후 세력, 그리고 세리를 둘러싼 출생의 진실, 사랑과 권력의 전쟁 한가운데에 선 두 사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언니, 큰일 났어요. 세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그냥 돈이나 필요해 보이는 사람 같아요. 광숙은 순간 몸이 굳었다. 세리의 친모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일이었다. 동석도 바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세리한테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가자고 해요. 세리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혼자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광숙과 동석이 급히 카페로 달려가자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있는 세리가 보였다. 그 맞은편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 표정과 태도가 영 심상치 않았다. 광숙이 먼저 다가가며 물었다. 혹시 세리 친모라고 하신 분 맞나요? 여성은 눈을 번쩍이며 대답했다. 그래요. 난 세리 엄마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머뭇거리잖아요. 친엄마가 찾았으면 좀 반갑게 맞아야지 않아요.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동석이 중재하듯 말을 꺼냈다. 무슨 사정으로 오셨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죠. 세리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란 것 같아요. 여성은 잠시 눈을 굴리더니 결국 속내를 털어놨다. 사실 돈이 좀 필요해서 왔어요. 아이고, 애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아니니까 애비라도 만나볼까 했는데 아이가 잘 큰 모양이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살 길 찾아야 하잖아요. 세리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섰다.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저는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 없어요. 눈가가 붉어졌지만 단호한 표정이었다. 광숙은 세리의 어깨를 다독였고 동석은 직원에게 여성에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 세리는 광숙의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언니, 저 이제 마음 정리한 것 같아요. 혈연이 다가 아니란 걸 이제야 알겠어요. 광숙은 세리를 꼭 안으며 말했다. 그래. 너한텐 우리가 가족이야. 더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호텔 본사로 윤세이가 다시 찾아왔다. LX 호텔을 떠났던 그녀가 이번에는 새롭게 외국 자본을 등에 업고 LX 호텔 인수를 제안한 것이다. 이사회는 술렁였다. 윤세이 본부장이 떠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사모펀드랑 손잡았다고. 동석 회장이 겨우 첫 번째 위기를 넘겼는데 이번엔 호텔을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다던데. 회의실에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동석은 한숨을 내쉬었다. 광숙은 그 옆에서 물었다. 어떡할 거예요? 물러날 거예요? 동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물러날 수 없죠. 이제 겨우 당신 마음도 얻었는데 내 자리를 쉽게 내주겠어요. 그러나 윤세이는 단순히 호텔 인수만 노리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동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오빠, 나 이번엔 진심이야. 호텔도 오빠도 다 돌려받을 거야. 동석은 수화기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와서 왜? 광숙은 이 모든 상황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과거의 연인이자 권력 게임의 주체였던 윤세이, 그리고 이제 막 마음을 주고받은 자신, 앞으로 더 큰 시험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했다. 독고타게 숨겨진 동업자,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그 인물은 이미 술도가의 주류 유통망을 뒤흔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날 술도가 창고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천수가 황급히 뛰어갔고 광숙도 뒤따랐다. 현장에 도착하니 창고 한편이 검게 타 있었고 경찰과 소방관들이 상황을 수습 중이었다. 방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말에 광숙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창작된 상상 스토리로 실제 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매회 반전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안방극장에서 방송됩니다. 본방 사수 잊지 마세요. 드라마가 좋아요. 드라마 굿이었습니다.